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인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컨테이너화에서 리팩토링까지 AWS와 함께하는 완벽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AWS의 리팩토 스페이스와 앱2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컨테이너화하고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앞부분에서 모더나이제이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주제인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토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점진적으로 리팩토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앱2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모놀리스에서 현대화된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린 후에 파트너 에세이신 류동철님께서 데모를 통해서 세부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서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보다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변경하는 리플랫폼이나 리팩토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조를 변환함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 비용이 감소하고 민첩성과 혁신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WS는 모더나이제이션을 구현하는 7가지 패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보시는 무브트로 시작하는 방식이 모더나이제이션 패스웨이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리팩토링에 해당하는 무브트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컨테이너화를 위한 무브트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팩토링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모놀리스를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이 사용되는 분할 패턴으로 이벤트를 중심으로 분할하는 이벤트 기반 분리 패턴과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 논리적인 도메인으로 분할하는 도메인 기반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되면 스트랭글러 패턴에 따라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점차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은 일명 교살자 나무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능으로 주변을 감싸면서 결국 기존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시스템은 빅뱅 방식으로도 리팩토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시스템에서 빅뱅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활용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 기존 기능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에 기존의 서비스 유입을 새로운 기능으로 리다이렉트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리팩토링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점진적인 리팩토링을 돕는 서비스가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토 스페이스입니다. AWS 환경에서 리팩토링 구현을 좀 더 쉽게 돕는 서비스가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토 스페이스입니다. 각 기능을 보시면 제일 먼저는 리팩토링을 위한 인프라 환경을 자동으로 구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구현 시 트래픽 제어를 위한 API 게이트웨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또는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 등의 서비스를 수분 안에 생성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인프라 구성보다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해서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멀티 어카운트에 걸쳐 개발된 서비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리팩토 스페이스의 작업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팩토 스페이스 환경을 생성합니다. 환경에는 스트랭글러 패턴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락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레가시 어플리케이션과 새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될 계정을 추가합니다. 꼭 분리될 계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리팩토 스페이스와 연결시키고 기본 라우팅이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리팩토 스페이스에서 API 프레픽스를 기준으로 라우팅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리팩토 스페이스는 점진적으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을 손쉽게 만들기 때문에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리팩토 스페이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environment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간의 통합 네트워킹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발 프로세스와 팀 간의 협업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기존 레가시 어플리케이션과 리팩토링된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는 environment와 어플리케이션 간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엔드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트는 외부 HTTP 게이트웨이에서 타겟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프로토콜, 포트, URI 경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앱2 컨테이너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 ECS, EKS 또는 앱 러너에 배포할 수 있는 CLI 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리눅스나 윈도우즈 서버에 앱2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실행 중인 자바 프로세스나 단넷 런타임을 인식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컨테이너로 포팅해주는 툴입니다. 따라서 VM뿐만 아니라 베어메탈 환경의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컨테이너화할 수 있습니다. 앱2 컨테이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컨테이너화해서 배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범사를 기반으로 대규모 시스템을 컨테이너화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앱2 컨테이너는 4개의 단계로 컨테이너화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ASP.NET과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디스커버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런타임 디펜던시와 연계된 프로세스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네트워크 포트 등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어플리케이션 아티팩트를 추출해서 도커 파일을 생성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그런 다음 AWS에 디플로이하기 위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S나 EKS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필요에 따라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이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앱2 컨테이너를 대상 시스템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앱2 컨테이너 init 명령으로 작업 디렉토리와 IAM 권한, AWS 리전,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S3 버켓을 설정합니다. 앱2 컨테이너 리모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각 서버에 일일이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병렬적으로 컨테이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널라이즈 단계입니다. 우선 인벤토리 명령으로 서버에서 실행 중인 단넷과 자바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애널라이즈 명령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런타임 종속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analysis.json 파일에 저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컨테이너 단계입니다. 컨테이너라이즈 명령을 실행하면 앞 단계에서 추출한 아티팩트 기반으로 ECS나 EKS 클러스터를 만들 것인지 어느 VPC에 디플로이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deployment.json 파일을 생성하고 도커 파일을 생성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디플로이먼트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앱2 컨테이너 제너레이트 앱 디플로이먼트 명령을 실행하면 ECS나 EKS 클러스터를 만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기 위한 태스크 데피니션이 생성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ECR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명령을 내리면 해당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작동해서 ECS나 EKS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태스크나 파드를 생성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apt container generate 파이프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pipeline.json 파일을 만들게 되고 코드 시리즈를 이용하는 CI/CD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서 배포를 자동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더나이제이션의 필요성과 리팩토 스페이스 그리고 apt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파트너 SA이신 유동철님께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 류동철입니다. 인호님의 설명에 이어 apt 컨테이너와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트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pt 컨테이너 툴을 이용하여 온프렘의 리눅스에서 운영 중인 자바 환경의 웹서버를 아마존 ECS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ECS로 전환된 웹 서비스를 리팩트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서버에서 apt 컨테이너 명령을 실행하려면 상성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에 루트 권한으로 전환하여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curl 명령을 사용하여 아마존 S3에서 apt 컨테이너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패키지를 서버의 로컬 폴드에 압축을 풀고 해당 폴더로 이동하여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Y를 눌러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init 명령은 apt 컨테이너에 대한 일회성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대화형 명령은 로컬 apt 컨테이너 환경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먼저 컨테이너와 프로세스 중에 apt 컨테이너가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는 아마존 S3 버킷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 콘솔에서 아마존 S3로 이동하여 버킷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버킷의 이름을 별도 메모장에 카피해 둡니다. apt 컨테이너 init 명령으로 apt 컨테이너를 초기화 시작합니다. 입력 값들은 기본 값대로 실행을 하다가 S3 버킷 매개 변수 입력 부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별도로 메모장에 저장해 놓은 아마존 S3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apt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초기화했으며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pt 컨테이너 인벤토리 명령을 실행하여 서버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앱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apt container analyze 명령을 실행합니다. analysis.json 파일에는 애플리케이션, 포트, 애플리케이션 유형, 환경 변수 및 해당 종속성에 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alysis.json 파일에는 편집 가능한 섹션과 편집할 수 없는 섹션이 모두 있습니다. 편집 가능한 섹션에는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 또는 이미지 태그와 같은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컨테이너 파라미터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컨테이너 프로세스 중에 사용됩니다. 편집할 수 없는 섹션에는 OS 데이터, 사용 중인 포트, 종속성,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apt 컨테이너가 컨테이너화 중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수준 분석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apt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변환합니다. apt 컨테이너 컨테이너라이즈 명령을 실행하여 컨테이너와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컨테이너와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소요되며 apt 컨테이너는 모든 AWS 배포 관련 구성이 포함된 도커 파일과 deployment.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apt 컨테이너는 또한 컨테이너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 선택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 따라 파일을 적절히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아마존 ECS를 선택했으므로
표시된 것처럼 deployment.json 파일을 구성한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앱2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아마존 ECR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아마존 ECR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레포지토리에 푸시합니다. 플랫폼으로 아마존 ECS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존 ECS 작업 정의와 인프라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S3 버킷에 푸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앱2 컨테이너를 초기화할 때 사용한 S3 버킷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앱2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추출하고 컨테이너화하여 배포 아키텍트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AWS에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AWS에 배포하기 위해 이전 명령에 deploy 플래그를 추가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미 ECR에 존재하며 ECS 작업 정의는 로컬로 생성됩니다. 앱2 컨테이너는 AWS에서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앱2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생성을 시작하고 AWS 계정에 구성 요소를 배포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URL도 제공합니다. ECS 콘솔 화면을 통해서 ALB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URL을 통해 실제 브라우저에 새로운 화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앱2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모놀리스를 컨테이너화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마존 ECS 클러스터에 배포했습니다. 다음에는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트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터링할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인호님을 통해서 정분 리팩터링을 위해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려면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트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터링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대체 마이크로 서비스로 라우팅하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W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스페이스 리팩터링으로 이동합니다. 앱 리팩터링 환경을 선택합니다. 환경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환경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브릿지 프로비저닝 확인란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을 클릭합니다. 스페이스 리팩터링 애플리케이션에 유니콘 무비 리팩터링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프록시 VPC 드롭다운에서 리팩트 스페이스 VPC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프록시 엔드포인트 유형을 리전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정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분할하는 데 사용할 리팩트 스페이스 서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ECS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검색한 후 리팩트 스페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리팩트 스페이스의 프록시를 사용하여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놀리스의 URL을 직접 호출하는 대신 프록시 URL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허브 리팩터링 스페이스 환경 유니콘 무비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유니콘 무비 리팩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프록시 세션에서 프록시 URL을 복사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영화 추가에 대한 현재 모놀리스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서브리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람다 코드를 다운로드한 다음 AWS CLI를 사용하여 람다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인 AWS 람다를 활용하겠습니다. 람다 함수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람다 함수로 이동하여 해당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추가 기능 구성을 위해 먼저 프라이빗 서버넷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람다 함수를 소스 VPC에 할당합니다. 생성된 함수를 클릭합니다. 구성 탭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VPC를 선택합니다. 편집을 선택하여 VPC를 추가합니다. VPC의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소스 VPC를 선택합니다. 서버넷의 경우 소스 VPC 퍼블릭을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의 경우 웹서버 SG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람다 기능을 업데이트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유니콘 무비 리팩토링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이름 입력,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람다를 선택합니다. 람다 함수 드롭다운 목록에서 람다 함수를 선택합니다. 소스 경로 아래에 add.do를 입력합니다. 이 경로를 활성 상태로 만들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add.do 경로는 새로운 리팩터 유니콘 무비 마이크로 서비스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동영상 추가 기능은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리팩터링 되었습니다. 프록시 URL을 사용하여 리팩터링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합니다. 브라우저에 프록시 URL을 복사하여 붙여넣고 URL 끝에 슬래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추가 기능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IMDb 영화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영화 제목에 어벤져스를 입력합니다. IMDb 링크를 입력하고 유니콘 앱 옵션 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브밋을 클릭합니다. 스페이스 리팩터링은 요청을 새로운 람다 함수로 라우팅합니다. 동영상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항목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트랭글러 피그 모델을 적용하여 AWS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새로운 모듈식 기능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 하였습니다. AWS 앱2 컨테이너를 사용해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버 리팩트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리팩터 환경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필요한 AWS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놀리스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때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드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